풀이하겠습니다. 1번 변전소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제어한다. 맞고요. 전력을 발생한 발전소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나번이네요. 나번. 답은 전압을 승합 또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전력적으로 제어하는 건 맞습니다. 2번 1차 변전소에서 가장 유리한 3권선 변압기의 결선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기기 시간에 변압기이기 때문에 기기 시간 하는데 1차 변전소에서는 우리가 전력 공급뿐만 아니고 우리가 3차 권선을 가지고 조상 설비 설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 전력 공급도 합니다. 그래서 YY 델타 결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변전소에서 3권선 변압기 YY 델타 결선이라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YY 델타 결선이 Y 결선에 의해서는 우리가 영상전류에 의한 통신선 유도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델타 결선을 해준다는 것도 기기 시간에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력에서는 YY 델타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배전용 변전소의 주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배전용 변압기는 강압이죠. 강압. 그래서 최강 변압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모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모선은 단모선, 혹은 단일모선, 이중모선, 환상모선이 있었고 3중 모선까지는 없습니다. 3중 모선까지는 없다. 5번 다음 중 원반 감시 제어 스카다의 기능과 관계가 먼 것은 원격 제어, 원격 측정, 그 다음에 부하 조정 아니죠. 부하 조정은 우리가 감시 제어는 부하 조정과는 거리가 멀죠. 네, 그리고 자동 기록까지는 맞습니다. 답은 6번 가스 인슐레이팅 스위치 기어에서 GIS 우리가 가스 절연 개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IS 해서 GIS 혹은 GISG를 채용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대기절연을 이용한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소형화할 수가 있다. 맞고요. 신뢰성이 향상되고 안정성이 높고 소음도 적고 환경 조화를 기할 수가 있다. 시설 방법은 복잡하나 장비비가 저렴하다가 아니고요. 시설 복잡하면 장비비도 비쌉니다. 이렇게 가스를 이용하는 대신에 장비비가 비싸게 된다. 답은 라번이고요. 7번 다음 중 부하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 단록이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하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단록이. 8번 단록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록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소호장치가 있어 아크 소멸시킨다? 아니죠. 소호장치가 없습니다. 못한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답은 가번이고요. 무부함이 여자전류 개폐에 이용한다. 배전용 단로기는 보통 디스커넥팅 바로 개폐한다. 단로기가 우리가 디스커넥팅 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치고 연결하면서 개폐한다. 회로의 분리 또는 계통의 접속 변경 시 사용한다가 맞고요. 답은 갑니다. 9번 전선 및 기계기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로 중 필요한 개소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데 다음 중 필요한 개소가 아닌 것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전류 차단기라는 것은 차단기뿐만 아니고 표즈,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 그런 것도 모두 얘기하는 거죠. 일단 입구, 우리가 그냥 입구라 하지 않고 전기에서는 인입구라고 합니다. 인입구, 입구를 인입구, 출구를 인출구 이렇게 얘기해요. 입구 맞고요. 간선의 전원축, 전원축도 맞고 분기점, 분기되는 점도 맞습니다. 분기마다 차단을 줘야 되는데 평형부하의 말단, 우리가 말단이라는 것은 전기 딱 지나가고 나서 말단에 설치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입구나 분기점 이런 곳이지 말단은 아닙니다. 10번 차단기와 차단기의 소매질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 유입 차단기는 절연 유가 되고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이죠. 진공이 아니고 전자력이고 진공은 진공 차단기가 따로 있습니다. 11번 압축 공기를 아크에 불어넣어 차단한 차단기가 뭐다? 압축 공기는 ABB가 됩니다. 12번이에요. 소호 원리에 따른 차단기 종류와 그 특성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입니다.
요런 거는 지금 문제답만 하지 마시고요. 전체를 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차단기, 고성능 절연 특성을 가진 SF6 가스를 소모매질로 이용하는 차단기로 소호 능력이 공기의 100배 이상이며 차단기 소음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전부 맞고요. 전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기 차단기, 압축 공기예요. 압축된 공기를 아크에 불어넣어서 소호하는 차단기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절연 내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절연 내력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차단시 소음이 작다. 우리가 공기 차단기의 문제가 이거예요. 차단시 압축 공기로 빵 쏘기 때문에 차단시 소음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틀린 거 차단시 소음이 작다가 아니고 크다. 네. 답은 유입 차단기, 유입. 절연 내력이 높은 절연유를 이용하여 차단 시 발생하는 아크를 소호시키는 방식으로 탱크형과 에자형이 있습니다. 라번, 진공 차단기, 진공 중에 차단 동작을 하는 개폐기로 절연 내력이 높고 화재 위험이 없으며 소형 경량입니다. 답은 나번이 맞고, 네, 틀린 것이니까 나번이 답이 됩니다. 13번. 특별고압 차단기 중 개폐서지 전압이 가장 높은 것은 뭐였다? 진공 차단기죠. V10이었고 우리가 일반 사용 전압이 가장 높은 거 공기 차단기였습니다. 그리고 개폐서지 전압 가장 높은 거 진공 차단기 기억을 해주시고요. 14번 그림은 유입 차단기 탱크형인데 구조입니다. 명칭이 있는데 A가 뭐냐면 A가 가동 접촉자입니다. 그래서 B가 고정 접촉자인데 고정 접촉자에 A 가동 접촉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차단과 개방을 해주는 거죠. 차단과 투입을 해주는 겁니다. 답은 A의 명칭은 가동 접촉자가 됩니다. 가동 접촉자. 그다음 지금 C가 승강관, 그다음에 D가 절연 라이너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15번 가스 차단기 G12의 보호장치가 아닌 것은 일단 가스의 압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스 압력을 표시해주는 가스 압력계, 가스 밀도 검출계, 가스의 밀도가 얼마나 그 가스의 밀도가 85%, 90% 이런 가스의 밀도를 검출하는 것. 조작 압력계도 맞고요. 가스 성분 표시계, 우리가 6불화항 SF6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 성분 표시계가 가스 보호장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성분만 표시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보호장치는 아니다. 16번 공기 차단기에 사용한 SF6 가스 차단기 특징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절연 내력 공기의 2~3배, 밀폐 구조 가스 차단기니까 밀폐를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소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전류 차단 시 이상 전압이 높다가 아니고 SF6 가스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드리죠. 환경 문제 빼고는 전부 다 좋은 거다. 웬만하면 단점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전류 차단 시, 작은 전류 차단 시 이상 전압이 높다가 아니고 이상 전압이 낮아서 좋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고요. 라번 아크의 SF6 가스는 분해되지 않고 무독성이라도 맞습니다. 네. 17번 SF6 가스 차단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나오는데 SF6 가스는 절연 내력이 공기의 2배에서 3배고 소호 능력이 공기의 100배에서 200배입니다. 맞고요. 밀폐된 구조 소음이 없고 다 근거리 고장 등 가압과 제기 전압에 대해서 우수합니다. 아크의 SF6 가스가 분해돼 유독가스 발생시킨다? 가스가 없다라고 했죠. 답은 라번입니다. 18번 공기 차단기 ABB의 공기 압력은 일반적으로 얼마입니까? 압력 외워주세요. 15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15에서 30. 19번 재점호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는 뭐다? 재점호란 것이 꺼졌다 다시 살아나는 거다. 이런 거죠. 우리 불씨가 꺼졌다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전류예요. 콘덴서에 의한 진상전류가 재점호가 가장 일어나기 쉽고 20번 과전류 계전기 OCR 오버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전기 우리가 6장에서 나왔던 건데 탭 값을 옳게 설명하는 탭이란 건 뭐냐면 동작 전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즉 내가
뭐 10A로 설정했다. 과전류 계정기에 들어오는 전류가 부하전류가 아니고요. 과전류 계정기에 들어오는 전류가 10A가 되면은 동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전기의 최소 동작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탭 값이요. 21번 삼상용 차단기 용량은 그 차단기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와의 곱을 몇 배 한 겁니까? 루트 3배. 삼상에서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가 됩니다. 22번 수전용 변전 설비 1차 측에서 설치하는 차단기 용량, 이것도 우리가 앞에 4당에서 했었습니다. 뭐냐? 공급 측의 단락 용량이 돼요. 차단기 용량은 공급 측의 단락 용량보다 크면 된다는 겁니다. 23번이에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뭐다? 전격 차단 시간은 뭐 트립코일 여자부터 해서 아크 소까지 시간을 하겠죠. 트립코일 여자 된 순간부터 아크 소까지 시간을 전격 차단 시간이라 했고, 네. 24번 차단기의 전격 투입 전류란, 전격 투입하는 전류란 투입되는 전류 최초 주파수의 최대값이라고 했죠. 가장 큰 전류라고 했습니다. 최대값이 된다. 답은 나번입니다. 최대값. 25번입니다. 차단기에서 오픈 3분, 클로즈 오픈 3분, 클로즈 오픈이 의미하는 겁니다.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 차단기는 반드시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된다. 표준 동작 책무입니다. 근데 얘가 고속이 아니고요. 일반 차단기 A형에서 일반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가 됩니다. 가번이고요. 26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의 표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 뭐 트리콜 여자부터 아크 소까지 뭐다? 358이라고 358이니까 표준이 아닌 건 10Hz가 됩니다. 27번 그림과 같은 배전선로에서 부하의 급전 시와 급전이 뭐예요? 전기를 공급한다. 차단 시 전기를 끊는다는 겁니다. 이때 조작 방법 중 옳은 것은입니다. 일단 급전 시는 급전 공급할 때는 DS를 온, 그 다음에 차단기를 온 하고요. 차단 시는 뭐다? 차단기를 오프, DS를 오프한다. 이것이 인터럭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보니까 답이 뭐냐면 가번입니다. 가번. 급전 시 DS 12순위고 차단 시 12DS 순위다. 외우지 마시고 외우면 헷갈리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왜 달로기는 부하 전류를 개표하지 못한다는 거. 28번입니다. 전력계통에서 인터럭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인터럭의 설명 알맞은 것은 뭐라고 해서 인터럭은 차단기가 열려있을 때만 달로기를 조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차단기가 열려있어야 달로기를 열 수가 있다. 답은 나번. 29번입니다. 변전소에서 수용가에 공급된 전력을 끊고 손해 기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점검이 끝난 후 차단기와 달로기를 개폐시키는 동작을 설명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 또 인터럭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길기 때문에 조금 하나하나 다 짜져봐야 되는데 답을 보면 라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앞에 한 거예요, 그대로. 점검 시에는 점검한다는 뭐예요? 전기를 끊는다는 거죠. 점검하기가 전기를 끊는다는 거죠. 따라서 차단기로 부하율을 끊고 난 다음에 달로기를 열고 점검 끝나고 난 뒤에는 달로기를 넣고 나서 차단기를 넣어야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번에는 답이 라번이 됩니다. 30번. 충전된 콘덴서의 에너지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으로서 정육이 콘덴서 등으로 구성되는 차단기 트립 방식보다 CT 2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C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CTD 방식이 있었습니다. CTD가 콘덴서인데 지금 여기에 정육이나 콘덴서 등이 있다 했기 때문에 콘덴서 트립 방식이 됩니다. 답은 답번이에요. 답번. 네, 다음으로 31번 전력용 표주 나왔습니다. 전력용 표주는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까? 전력용 표주는 단락전류예요. 전력용 표주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목적입니다. 충전전류, 부하전류, 지락전류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단락전류다. 32번 전력용 표주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전력용 표준 장점 틀린 거 보세요.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 가지죠. 그 다음에 밀폐형 표준은 차단 시에 소음이 없죠. 밀폐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도 간단합니다. 뭐 유지보수라는 것이 고친다가 아니고 유지보수가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간단하다. 그 다음에 과도전류, 여기서 과도전류라는 것은 고장이 난 과전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도전류에 의해 쉽게 용단되지 않는다. 이게 단점이에요. 이것이 퓨즈가 과전류에 쉽게 용단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 틀린 것은 라번입니다. 33번 전력 퓨즈의 특성이 아닌 것은 전력 퓨즈는 그러니까 현저한 한류 특성이 있다. 뭐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 한류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차단한다. 맞죠? 소형이고 경량입니다. 전력 퓨즈가 다른 기계에 비해서 굉장히 소형의 경량인데 릴레이 변속이 불필요하다. 라번은 맞고요. 라번이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차단한다. 이것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차단하면은 부하전류는 우리가 흘려서 부하에 공급해야 될 전류인데 이걸 차단하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특성이 틀린 것은 라번입니다.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차단한 것이 아니고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한다는 거.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해준다. 통전한다. 답은 라번입니다. 34번 전력용 퓨즈를 차단과 비교할 때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또 어렵지 않죠? 많이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형 경량이다. 맞고요. 고속도 차단할 수 없다. 고속도 차단할 수 있죠. 과전류 아니고 단락 전류가 흐르면 바로 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라번이고요. 큰 차단 용량 갖고 보수도 간단하다. 맞습니다. 35번 퓨즈를 시설하여도 좋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퓨즈가 꼭 이렇게 대전압, 고전압, 이렇게 특고전압 이런 곳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배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퓨즈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전압이 150V, 200V 이런 거 저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기가 있는 토양에 시설한 대지진의 전압 150V 이하의 전동기 철다의 접지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죠. 접지선에는 접지하지 않습니다. 접지선에 퓨즈 설치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근데 납은 대한상 3선씩 100에 200V의 실내 전류의 중성선에도 접지선과 마찬가지로 접지를 하지 않는데, 퓨즈 설치하지 않는데, 답은 단상 2선씩 100V 실내 전류의 접지식 전선. 여기에는 해도 됩니다. 왜냐면 단상 2선씩은 두 단밖에 없잖아요. 맞죠? 두 단밖에 없어서 하나를 전압선, 하나를 접지선이라 하는데 그 구분이 애매합니다. 우리 예전에 두꺼비집 할 때도 두 개 다 전기를 퓨즈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단상 2선씩에 한에서는 접지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접지선, 중성선 이런 곳에서 하면 안 되는데 단상 2선씩에 한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다번이 돼요. 다번. 36번입니다. 자가용 수전 설비. 자가용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기 사용하는 수요인가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이런 곳에서 하시면 되고, 자가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전기 받아 쓰는 수용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수전 설비에 13.2에 22.9kV Y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는 13.2가 상전압, 22.9가 선간전압입니다. 즉 13.2 곱하기 루트 3 하면 22.9가 나와요. 상전압, 선간전압. 그래서 얘가 변압기에서 간혹 22,900에 220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1차 측 전압, 2차 측 전압.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받아주셔야 돼요. 지금 만약 22,900에 220이다. 그러면 1차 측 전압, 2차 측 전압 이렇게 맞고 지금처럼 13.2kg, 22.9kg 이렇게 나오면 얘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개경 변압기 2차 측 전기 전압은 뭐다? 이런 전압 필요 없어요. 무조건 110V입니다. 계속해서 37번 갑니다. 37번.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요.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기형 변압기는 맞습니다. 근데 계기형 변압기 1차 측 권선, 2차 측 권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콘덴서형은 뭐냐면 1차 측에 콘덴서를 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가지고 1차 권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근데 콘덴서는 계기용 변압기인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권선을 사용한 것보다 간단하고요. 가격도 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간단하고 가격도 싸고 소형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용량이 조금 작은 곳에 이렇게 콘덴서 계기용 변압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얘는 계기용 변압기 때문에 계기용 변압기 뭐 PT죠, PT. 그죠? 근데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 우리가 CPD라고 합니다. CPD. 여기 있지만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는 따로 뭐 PT 이렇게 하지 않고요. CP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약오로 물을 수 있으니까 CPD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는 권선형에 비해서 오차가 적고 특성이 좋습니다. 특성이 좋고 절연의 신뢰도도 커요. 권선형에 비해서 신뢰도도 크고 그 다음에 요게 오차가 좋고가 특성이 좋다가 아니고 요게 다른 것보다 오차가 많습니다. 이 권선형에 비해서 콘덴서 다른 건 좋은데요. 오차가 크다. 요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가번이고요. 나번 절연 신뢰도가 콘덴서에 비해 크고요. 그다음 전력선 반송형 결합 콘덴서. 전력선 반송용 사용하는 그 선에 결합하는 콘덴서와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콘덴서 회로용의 경우는 권선형에 비해서 경량이다라고 합니다. 고압 회로용 의 경우는 권선형에 비해서 경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덴서 회로용 고압 회로용의 경우는 권선형에 비해서 경향이다 요거고요. 다시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권선형에 비해서 오차가 큰 요런 것이 단점이 됩니다. 요거 교재 해설에 있는 내용들 다 읽어보시고요.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번 배전반에 접속되어 운전 중인 PT와 CT를 점검할 때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PT와 CT요. PT와 CT. 이랬을 때 뭐라고 했죠? CT는 단락, PT는 개방한다 그랬죠. CT를 단락시키고 PT는 개방시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CT를 단락시키지 않고 개방시키잖아요. 그러면 변압기 특성에 의해서 개방할 때 흐르는 전류가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가 됩니다. 그런데 1차 측에 부하 전류가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큰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1차 측의 부하 전류가 CT의 여자 전류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여자 전류가 흘러서 2차 측에 굉장히 큰 전압이 발생해서 결론은 2차 측에 절연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CT가 절연이 파괴돼서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8번에 CT는 단락이고요. PT는 개방시킵니다. 그래서 39번에 나오지만은 변류기를 개방할 때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개방하지 않고 단락하는 이유는 2차 측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고요. 40번입니다. 40번 그림을 잠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지금 그림에서 X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냐 했는데 얘를 CT를 Y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CT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거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지금 얘가 이렇게 해서 전류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니까 얘 전류가 전부 전류계로 들어가요. 따라서 전류계 흐르는 전류는 뭐다? IA 더하기 IB 더하기 IC인데요. 이 값이 회로 일어나서 정말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삼상교류에서 평형 상태에서 세상에 흐르는 전류 혹은 삼상 전압의 합은 0입니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류계 A에 흐르는 것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지락하고 발생해서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면 지락전류에 의해서 삼상이 공통되지 않지요. 따라서 공통되지 않으니까 A의 전류 발생하는 겁니다. 즉 전류계에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 지락전류가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다? 영상전류가 됩니다. 영상전류. 그래서 지금 X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뭐냐? 영상전류인데 평소에는 영상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락사고가 발생하면은 여기 전류계에 영상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영상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네, 여러 거 있죠. 실기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돼요. 지금 1차는 무시하고요. 뭐, 이렇게. 예, 요렇게 되는데, 여기 별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저항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항 접지가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A, B, C라고 했는데 보세요. A상이 지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우리가 중상점 접지할 때도 했지만은요,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그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당연히 전압은 얼마냐? 지락사고 시에 대입하는 절만 얼마다?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었죠.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요. 따라서 지락전류는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지락사고한테 저항이 없는데 전체 저항은 요거밖에 없죠. R분의 얼마?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됩니다. 맞죠? 따라서 R이 얼마냐? 300이요. 300이고 문제상에서 지금 66kg라고 했죠. 66kg라고 했기 때문에 이 66kg는 말이 없으니까 선간전압이에요. 따라서 대지전압은 얼마? 루트 3분의 66,00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A가 지금 여기 전류계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있는데 여기가 무슨 의미냐? 지금 자세하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변류비가 지금 300대 5래요. 300대 5. 즉 300A가 들어가면 5A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변류기를 지나서 이렇게 DG에 흐르는 것은 변류기를 지나서 DG에 흐르는 것은 얼마다? 곱하기 얘가 변류기이기 때문에 커지는 게 아니에요. 5분의 300이 아닙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얼마? 300분의 5를 곱해 주셔야 돼요. 300분의 5.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요. 5분의 300을 곱해줘야 되느냐, 300분의 5를 곱해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변류기를 거치면 전류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값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아지는 값. 그래서 이렇게 원래 흐르는 전류에서 변류비에 300분의 5를 곱하면 그 값이 얼마나? 2.1A가 흐르게 됩니다. 2.1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송전 전력이 2만 킬로와트다. 이런 것도 전부 함정이고요. 송전 전력 2만 킬로와트, 이건 함정이고, 역률이 0.8이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2.1A가 나왔는데, 역률이 0.8이다. 그러면 유효분은 0.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분은 0.6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을 만약에 2.1A지만 전류를 벡터적으로 구하라고 하면 이것 플러스 J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역률이 필요한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역률조차도 함정입니다. 네. 역률이 만약에 벡터적으로 나타낼 때는 유효분과 무효분해서 필요하겠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보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냥 크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역률도 그렇고 여기에 전력도 그렇고 모두 함정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DG는 뭐예요? DG, 문제에서 주어진 DG는 DGR, 뭐다? 방향지락 계적기. 이것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돼서, 답은 가번입니다. 요거 실기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요. 필기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를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필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실기 문제가 이렇게 뭐, 너무 광범위하지만은 출제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기에서 조금 어렵게 내는 거, 그다음 필기에서 약간 어려울 만하고 좀 중요하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력공학의 전체가 실기 예상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기 공부하실 때 전력공학 책을 여유가 되면 전력공학 책을 처음부터 뭐 발전 부분 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부분 전부 다 실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1번에는 답이 가번이고요. 요거 문제 한번 외우지 마시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2번. 전력 계통에 전압 조정과 무관한 것은 뭐냐? 전압 조정은 변압기를 통해서 하고요. 발전기에 당연히 전압 조정 장치가 있으니까 전압 조정하고, 동기 조산기도 역률 개선하면 전압 조정이 됩니다. 돼요. 물론 역률 개선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동기 조산기도 역률 개선을 통해서 전압 강화를 감소시켜서 뭐 전압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MO1는 뭐다?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속기에 따라서 얘는 뭐 적산 전력계에 들어가는 전압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이지 전압 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43번입니다. 변전소에서 지락사고 경우 사용되는 계전기에 영상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뭐다? 영상전류는 ZCT예요. Z가 제로 페이지에 변류기 CT. 그래서 영상 변류기 ZCT. 한국말로 물으면 영상 변류기, 기호로 물으면 ZCT가 된다는 겁니다. 44번인데, 얘도 뭐 실기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건데요. 이런 거요. 우리가 변압기 보호용 비율 차동 계정을 사용해서 델타와의 결선의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때 변압기 1, 2차 측에 설치하는 변류기의 결선 방식은 뭐냐? 근데 위상 보정 기능이 없습니다. 이 위상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지금 변압기가 델타와예요. 무슨 말이냐? 1차가 델타고 2차가 Y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CT를 3상이니까 CT를 이렇게 결선해요. CT도 지금 제가 한 가닥만 그렸지만 실제 CT를 결선을 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상 때문에. 얘가 델타잖아요. 그러면 얘는 Y를 해줘. 델타면 Y. Y잖아. 그러면 여기는 델타를 해줘야 돼요. 델타를. 만약에 뭐 여기가 Y 델타다. 변압기가 Y 델타다. 그러면 Y 쪽에는 델타 쪽에는 Y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전기기기에서 하는데 위상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델타와 Y 사이에는 30도의 위상차가 존재하게 돼요. 30도 위상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델타 Y를 하면 30도의 위상차가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위상차가 존재하게 돼요. 그럼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 위상차를 커버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위상차 30도 발생하니까 이 델타 간에 이 1차, 2차 변류기 간에 Y 델타를 결선해서 이 30도를 해서 마이너스 30도로 해서 서로 없애서 위상차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간단해요. 다시 만약 변압기가 Y 델타다 그러면 델타 Y를 해주면 돼요. 델타 Y를 해줘. 그래서 여기는 델타 Y니까 변류기는 Y 델타를 해준다. 요거 해서 이 변압기고요. 변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4번에는 답이 다 Y 델타가 된다는 것. 뭐 이런 것을 원리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결과만 CT 변압기 이럴 때 CT가 이렇게 결선해야 된다. 그런 결과만 기억을 해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장 변전소 부분도 이 실제로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산 문제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거의 문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문제 풀이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실장 변전소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8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